아주 거대한 건설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귀를 뜨리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흙먼지가 막 날리고요. 머리 위로는 수십 톤짜리 철골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저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싶은 정말 아수라장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뿌연 먼지 아래에는요,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아주 치밀한 안전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장의 생명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이 규칙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고들, 그러니까 실패한 물리 실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이 조항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규칙들이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처럼 그려드리는 겁니다. 자,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위협부터 시작해보죠. 우선 우리 호흡기를 조용히 파괴하는 위협, 바로 분진 같은 공기 중 오염물질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부터 시작해볼게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72조와 제73조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꼭 거대한 산업용 진공청소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해가스를 쫙 빨아들이는 저 넓은 입구 있잖아요. 저게 바로 제72조에서 말하는 후드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죠. 그런데 이 제72조를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을 아예 상자처럼 완전히 감싸버리는 포위식 후드를 최우선으로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공기는요, 생각보다 훨씬 변덕스럽습니다. 작업자가 팔을 한번 휙 휘젓거나 저쪽 문이 살짝 열려서 바람만 훅 들어와도 바로 난기류가 생겨서 분진이 사방으로 확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밖으로 셀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근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발생원을 완전히 감싸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외부식 후드를 쓰는데 여기서 제72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발생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모터가 엄청 세면 좀 떨어져 있어도 쫙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흡입 효율은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0cm 떨어져 있을 때랑 20cm 떨어져 있을 때를 비교하면 흡입력이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무려 8분의 1로 급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멀어져도 오염물질은 하나도 못 빨아들이고 주변의 깨끗한 공기만 헛심써서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후드로 오염물질을 성공적으로 빨아들였다고 쳐볼게요. 이제 이 오염물질들은 덕트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요, 이 길이 어떻게 생겼느냐에도 아주 중요한 물리적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제73조를 보면 덕트 길이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꺾이는 부분, 즉 굴곡부는 최대한 적게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몸의 혈관을 생각하면 쉬워요. 혈관이 꺾이는 부분마다 피의 압력이 떨어지고 흐름이 느려지잖아요. 덕트도 똑같습니다. 꺾이는 부분에서 공기 흐름이 느려지면서 무거운 쇳가루 같은 입자들이 그대로 가라앉아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통로가 좁아지고 결국엔 덕트 전체가 꽉 막혀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타협 없이 짧고 매끈한 직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체역학의 세계를 봤으니 이제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대한 무게, 그러니까 중력을 통제하는 장치죠. 양중기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32조를 보면 양중기라는 게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심지어 우리가 매일 타는 승강기까지 다 포함돼요. 왜냐하면 모양은 다 달라도 본질은 똑같거든요. 엄청난 무게를 허공에 띄운 채 오로지 기계의 힘만으로 버틴다는 거죠. 여기서 특히 이사지 운반용 리프트의 기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중기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바로 적재하중 0.1톤 이상이라는 기준입니다. 0.1톤이면 100kg이죠. 왜 하필 100kg일까요? 아니, 90kg도 위험하잖아요. 이 숫자는요, 인간의 생체 역학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50, 60kg짜리 짐은 건장한 작업자가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붙잡거나 궤도를 살짝 틀어볼 여지라도 있지만 100kg이 되는 순간 이건 이제 인간의 근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0.1톤은 인간의 물리적인 통제권이 끝나고 오로지 기계의 안전장치에 우리 생사를 맡겨야 하는 임계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임계점을 넘는 장비에는 아주 확실한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134조의 방호장치들이고요. 여러 장치 중에서도 특히 이 권과방지 장치라는 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과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와이어로프가 너무 많이 감겼다는 뜻이에요. 모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줄을 감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낚싯줄처럼 툭 끊어지겠죠. 그런데 강철 와이어가 끊어질 때 그 반발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 그대로 채찍처럼 튕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구조물을 그냥 다 휩쓸어버려요. 건과 방지 장치는 바로 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후크가 꼭대기에 닿기 전에 스위치를 탁 눌러서 모터를 물리적으로 멈춰버리는 그야말로 생명 장치인 겁니다. 자, 이제 현장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하늘 위의 거인이죠. 타워 크레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의 안정성은요, 정말 놀라운 응용기하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41조는 타워 크레인을 조립할 때 규격품 볼트를 대칭으로 차례로 결합하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자동차 타이어 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볼트를 대각선 방향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이잖아요. 만약 한쪽 볼트만 먼저 꽉 조여버리면 눈에는 안 보여도 구조물 전체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찌그러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딱 드는 순간 그 응력이 집중된 곳부터 도미노처럼 구조 전체가 찢어지면서 붕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을 해도 높이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바람 때문에 기둥 자체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와이어로프로 꽉 잡아줘야 하는데요. 제142조를 보면 와이어로프의 설치 각도를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직관으로는요, 기둥에 바짝 붙여서 거의 한 80도 각도로 팽팽하게 고정하는 게 훨씬 더 단단할 것 같거든요. 왜 굳이 60도 이내로 눕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방어해야 할 힘의 방향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중력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불어오는 강풍이나 화물을 돌릴 때 생기는 수평 방향의 힘입니다. 루프를 80도처럼 가파르게 세우면 모든 힘이 크레인을 그냥 아래로 누르는 데만 쓰이고 정작 옆에서 오는 힘을 버텨줄 수평 저항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죠. 각도를 60도 이내로 눕혀야만 옆에서 미는 힘에 대항하는 장력이 최대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지지점의 개수입니다. 제142조는 지지점을 반드시 4개소 이상으로 하라고 명시합니다. 3개로도 균형은 잡히죠. 하지만 한쪽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장력 하나가 느슨해진 순간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4개소 이상에서 팽팽하게 당겨서 완벽한 균형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적재하중 0.1톤 이상부터는 기계 방호 장치가 반드시 작동해야 하고, 타워 크레인의 지지 와이어는 수평면 60도 이내의 각도를 지켜야 하며 지지점은 반드시 4개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숫자들 그냥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고를 통해 증명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물리적인 방어선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세한 분진의 유체역학부터 거대한 크레인의 기하학까지 안전규칙이라는 글자 속에 숨어있던 물리학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안전한 설계도와 규칙들이 실제 현장의 촉박한 공사기간이나 비용 절감 같은 현실적인 압박과 쾅! 하고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바빠 죽겠는데 대충 각도 안 나와도 그냥 박아 라고 말하면서 예외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기준 규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고민 현장의 관점에서 한 번쯤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지적인 하루를 응원하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